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55가지 습관, 마츠우라 에이코 지음, 김윤식 옮김, 출판사 큰나무입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른바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사고방식이 존재하는데요. 그 기본은 바로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사고방식. 이 책에서는 운이 잘 따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특징, 마음가짐, 언어 습관, 가치관 등을 7가지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자. 난 운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런 분들께 3가지 단계 소개합니다. 1단계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2단계 주변을 정리정돈하세요. 3단계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던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2. 집착하고 있다면 버려라. 남에게 배운다거나 자극을 받고 충고를 구하는 등의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로부터 얻은 정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직관과 재능을 이끌어내주는 촉매제일 뿐입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활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입니다. 외부의 정보나 권위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직관과 재능을 신뢰하자. 3. 무소유, 그것이 최고의 자유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에 얽매여 불편해질 뿐입니다. 무소유가 최고의 자유라는 생각을 받아들여 보세요. 4. 이겨내지 못할 일은 없다. 일본 최고의 부자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이겨내지 못할 일은 없다는 낙천적 생각 덕분이죠.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낙천적이면서 편안한 마음가짐,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어떤 일이라도 바라던 바라고 생각하자.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혹은 어째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혀가며 살아갈 세상인 걸 안 그래? 이렇게 사고방식 하나를 달리한 것만으로도 일의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쁜 일도 필요하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른바 디딤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7. 고민거리를 의식하지 말자. 우리 인간은 분명 2가지 이상의 일에 대해 동시에 의식을 집중시키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의식하기보다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한다면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잠시나마 그 고민과 걱정거리들로부터 해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8. 모르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말자. 그럴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상대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그 이유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가며 온갖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낼까?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는 건가? 하지만 그렇게 진상을 밝혀낸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은 그것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9. 관점을 바꿔보자. 눈앞에 어떤 풍경을 접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저마다의 관점과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바라보는 풍경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며 자기가 흥미있는 것에 더욱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저마다의 가볍고 무거운 수용 방법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어떤 관점에 익숙해져 있나요? 지금까지 1장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9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행운과 불운은 보는 관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논리요법을 창시한 알버트 앨리스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입버릇 7가지입니다. 1. 어쩌면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이거 어려운데 라고 투덜거리기만 한다면 떠오르는 생각 또한 어려운 해결 방법들 뿐입니다.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스스로에게 적극적이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을 해보도록 해보세요. 어쩌면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좀처럼 하기 힘든 좋은 경험을 했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실제로도 그렇게 척척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2. 그러니까 인생이지. 사람들의 고민의 대부분은 크게 인간관계, 건강, 돈, 이 3가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 3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늘 걱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반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에 신경 쓸 시간을 다른 일을 즐기는 데 쓰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좋은 방법은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고민에 빠져 괴롭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웃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인생이지 뭐. 3. 행복해, 만족해, 감사해. 행복해, 만족해, 감사해란 말들이 입버릇이 될 때까지 자주 읊조려 보세요. 지금 현재 행복해, 만족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기 연습을 한다는 셈치고 감정을 불어넣어 말해보세요. 당신의 그 주문이 미래의 당신을 만들어 갑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4.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일지라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저마다 틀립니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으로 인해 발끈하거나 실망할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오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신선한 발상을 일깨워줘서 고마워. 5. 하고 싶은 일은 써서 붙여놓자. 하고 싶다는 생각과 실제로 시작하기, 이 둘 사이에는 넘기 힘든 벽이 존재합니다. 하자고 마음먹은 일을 꼭 실천에 옮기고 싶다면 다음에 3가지 과정을 시도해 보세요. 1단계,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쁨을 상상한다. 2단계, 남들에게 선언하여 널리 알린다. 3단계, 종이에 적어 벽에 붙여둔다. 이건 행운을 부르는 지혜인데요. 벽에 써붙인 소원을 매일 바라보라. 6. 구애받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 저는 남의 눈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등수에 구애받지 않게 꼴찌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좋아하기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위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흔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각기 눈, 등수, 돈 등에 전혀 구애받지 않다는 듯이 말하지만 정말로 구애받지 않고 있다면 애초에 그런 말들을 꺼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뭐뭐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다분히 거기에 신경 쓰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신경 쓰고 구애를 받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7. 불평과 불만을 받아들이는 법.
남에게 나쁜 소리를 듣게 되거나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한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나는 남들에게 어떤 말들을 건네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바로 그 말이 지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감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늘어놓는 불평불만은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모습임을 상기하라. 제2장에서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입버릇 7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일종의 자기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란 소재를 이용해 일생을 바쳐 인생이라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저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명심한다면 남과의 비교로 실망하는 일도 남을 따라가려다 지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3장에서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대인 처세술 8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여러 각도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에 억눌려 있거나 남들과의 마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 여유가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여러 관점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도 친절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당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의 적은 늘어날 수도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라 생각하자. 어정쩡하게 남의 사정을 걱정해주는 사람보다 차라리 철저하게 자신의 것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남에게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해주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한 일이었다라고 고쳐 생각하자. 3. 비수를 찌르는 말의 대처법. 기억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들먹이며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듣고 있을 때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마련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가 보다. 무슨 말을 듣게 되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신 마음의 부드러움에 달려 있습니다. 4. 싫어하는 사람 역시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상대방이 겸허한 사람처럼 보여 자신 또한 겸허하게 행동하게 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완고하고 고지식해 보여 왠지 모르게 자신도 고집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 있지요. 남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지금 내 성격의 일부를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5. 어떠한 악감정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채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며 분개한 경험이 있는가? 미워하기보다 용서하는 편이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마음먹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감정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감정을 날려보내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자. 그리고 과감히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여유 있게 기다려보자. 감정이란 사라지고 잊히기 마련, 안심하고 관망하자. 7. 욕하고 있는 나도 결국엔 같은 수준. 누군가에게 마구 욕설을 퍼붓고 싶다든지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어진다면 다음의 말을 유념해 두길 바랍니다. 욕하고 있는 나도 결국엔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욕을 하고 있는 당신 또한 욕을 먹고 있는 그 사람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유상종입니다. 7. 10사람 있으면 10사람 전부 옳다. 10사람이 있으면 10개의 진실, 10개의 정의가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당신이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남들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8. 자신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풀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동안 우리는 누구나 주변으로부터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친절도 다 같은 친절이 아닙니다. 다음은 친절을 등급별로 나누어 표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바라는 친절은 상중하에서 하품, 상대방을 의식해서 베푸는 친절은 중품, 자신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친절은 상품입니다. 아무 사심 없는 친절을 베풀자. 친절을 의식하고 있다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3장에서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대인 처세술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행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란 것이 어쩌면 구하면 구할수록 더 멀어질 뿐이고 오히려 그 집착을 그만둘 때에야 비로소 저절로 다가오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행복이 찾아온다.